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반등했냐 아니냐의 논쟁이죠. 각각의 주장을 좀 객관적인 정보로 좀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요, 어느 지역이 반등 지역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동산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집값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난 댓글 공격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진짜 팩폭으로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두드려 맞았어요. 원래 자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자산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그 반대 이야기라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작년 말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해요. 먼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글이 줄어들면서 구입 후기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살벌했었던 부동산 커뮤니티 댓글 분위기도요, 조금씩 바뀌어요. 하락 주장 일관에서 반등 가능성 주장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비꼬더라고요. 반등 신이라고. 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각각의 주장 다 논리가 있습니다. 반등은 무슨 기준금리 봐라, 절대 반등 못한다, 아니다, 이미 초급매 다 빠졌다, 늦으면 지각비 낸다. 오늘은 좀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반등의 정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돌이킬 반에 오를 등입니다. 시세가 떨어지다가 오르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근데 초급매가 빠졌어요. 초급매가 사라졌다고 다 반등일까요? 큰 폭의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초급매 거래 체결되고 호가가 당연히 상승을 해요. 자, 그 다음 호가에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등일까요? 일단 네이버 호가상은 호가는 올라갔습니다. 반등이 아닌 보합 상태죠.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아이파크 2차 1월 14일 날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이 7억 4,800만 원에 실거래가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가가 7억 9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거래가 등록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호가에서 매수자를 못 찾네? 그럼 일단은 이 아파트는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반등이 아니라 보합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덕 아르테온 작년 12월에 13억 내외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12억 9,500, 12억 9,300, 13억 원. 자, 그리고 1월 이후에 13억 5천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최저호가도 대부분 13억 5천 이상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합이 아니죠. 일부 소폭 반등을 한 거죠. 쇼킹부동산 구독자분들 중에서 올해 1월, 2월 전세 만기된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신 아파트가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거든요. 여기가 작년 11월에 8억 1천만 원까지 매매 실거래가 하락을 했습니다. 13억대에서 8억 1천까지 빠졌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실거래 등록된 거 보니 8억 7,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보합 아니에요. 반등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이런 식으로 반등하냐, 그렇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단지별로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낙폭이 컸던 매머드급 대단지라는 겁니다. 반등세 확인되고 거래량도 지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집값이 반등하는구나,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애매한 낙폭의 중소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거래량 유입도 많지 않고 간간히 누가 급해서 싸게 내놓는 매물들만 실거래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게 실거래 찍힌 거하고 네이버 호가하고 차이가 커요. 여전히 이 아파트 단지들은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별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서울 안에서도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요. 경기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 차이가 발생하는지 앞에서 설명드렸죠. 대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반등세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중소규모 있는 단지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좀 훈풍이 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구나 쉽게 반등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투미나 사이트 요즘 핫하죠. 이 아파트 투미 사이트 들어가셔서 통계 정보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파트 반등 지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별 반등 지수가 뜨게 됩니다. 실거래가 내역 중에서 전거래보다 상승거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가끔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실거래 중심으로 이제 수집을 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장 정보는 저는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거래보다 상승거래 비중이 많다는 것은 뚜렷한 반등 신호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아파트 투미에 나온 현재 반등 지역 어딜까요? 먼저 서울시입니다. 송파구가 반등 비율, 상승 거래 비율이 62.5%입니다. 강북구는 반등 비율이 51%입니다. 송파구는 이번 부동산 폭락 급락에 가장 선봉에 섰던 단지인데 반등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대문구 반등 비율이 44%, 강동구도 4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자치구는 여전히 30% 이하라는 거죠. 실거래 등록되는 거 10건 중 7건 이상은 여전히 전 거래 대비 하락 거래라는 겁니다. 자, 경기도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등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아까 설명드렸던 선성역 포레스티아가 위치한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54% 비율입니다. 그리고 과천시 반등 비율도 50.4%입니다. 하락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먼저 반등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 영상에서 과천역 레미안 휴로 지금 이제 12억까지 빠졌다가 13억까지 실거래 찍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과천 지역 지금 거래가 반등 비율, 실거래 가격이 최근에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 비율이 거래량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에선 반등 비율 40% 넘는 곳이 꽤 많습니다. 파주시 49.2%, 남양주시 48.3%, 특히 다산 신도시 8호선 역세권 중심으로 초급매가 빨리 소진된다는 얘기 저도 이제 구독자분께 들었습니다. 시흥시 반등 비율 47.2%, 의왕시 43.2%, 화성시 42.6%, 요즘 거래가 많이 좀 유입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와 처인구에서도 반등 비율이 40.7%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 반등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거래량 증가 지역을 찾는 방법입니다. 요즘 유명한 호갱노노 사이트 있죠? 여기에 거래량 체크를 해보시고요. 전월 대비 거래량 변동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 대비 1월 거래량 늘어난 지역을 보시면은요, 지역별로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구도 뜨고 과천시도 뜹니다. 분당도 보이네요. 일단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초급매가 소화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올라간 효과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2월 거래량 대비 1월 거래량 증가, 11월 거래량 대비 12월 거래량 증가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반등 거래 비율이 높은 곳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쉽게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반등 중인가요? 일단은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회복 신호 중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좀 몇 가지 오늘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4건까지 등록됐습니다. 12월 달이 838건으로 종료가 됐는데 벌써 804건이에요. 등록 가능한 기간 23일 정도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12월 거래량 대비 44% 이상 증가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월 아파트 거래량 1200건을 넘겠구나. 작년 5월 이후에 최대입니다. 2월 거래량도 적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2023년 1월에 2703건이 등록됐는데 10월 거래량 대비 27% 이상 증가 추세입니다. 4000건을 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작년 6월 이후에 최대라는 거죠. 일단 거래량이 유입됐다는 거는 그동안 거래 없이 수직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유입된 단지에서는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경매 낙찰률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선제지표 중 하나죠.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법정 웬일로 꽉 찼지 12억 나온 아파트 사겠다, 이런 기사 제목인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 12월 경매 낙찰률이 17.9%였습니다. 만약에 경매 물건이 100건이 나오면 17건, 18건 정도만 낙찰이 됐다는 거죠. 나머지는 유찰이 되고. 근데 1월달 들어서 경매 낙찰률이 44%, 100건이 나오면 44건이 낙찰이 됐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경매 낙찰가율, 법원 감정평가 금액 대비 낙찰된 금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12월 달에 76.5%에서 1월 달에 78.7%로 소폭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자, 12월 말에 바닥을 찍었었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요, 지금 5주 연속 빠르게 이제 하락폭을 줄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매매 심리 지수도 5주 연속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반대편 주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은 현재 부동산 시장 하락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란 모델입니다. 문제는 지금 서울 지역 입주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포 프레전스 차이 2023년 2월 말부터 입주인데 이에 아직 입주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이 입주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도공레스를 이후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지역 중심으로 전세값 폭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현재 같은 고금리 상황, 아직까지 시장 금리가 낮아져도 전세 대출 금리 하락까지는 보편화되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네 매도 압력 증가는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강남 지역도 지금 통계상으로는 하락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좀 급락한 실거래도 계속 등록이 되고 있고요. 자, 또한 시장 금리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 거래가 붙고 호가가 올라가냐?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집을 살 수 없는 금리에서 살 수 있는 금리가 됐고, 또한 금리 급전론의 힘을 받으면서 수요가 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시장 금리,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회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 최종 금리에 대해서 확정은 못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 유가죠. 또한 지금 미국 상황도 아직까지는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반등이라고 표현하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미분양 관련된 내용은 내일 저희가 영상에서 다뤄드리고요. 오늘 고용지표와 관련된 것은 오후 영상에서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힘을 받아서 지금 호가 상승은 지속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시고 횡보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 여기서 추가로 하락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반등이다, 반등 아니다, 각각의 싸움에 대한 주장 오늘 좀 정리를 드렸고요. 일단 수도권 지역의 일부 회복 신호가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에 일단은 현재 추세, 현재 시장금리 하락이 이어진다면 회복 지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사람들이 누가 사고 있냐? 투자자라기보다는 일단 실소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예금금리가 지금 너무 빨리 낮아지면서 점차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입이 안 되고 있냐? 전세값 하락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은 영원히 하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 때문에 전세값 하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이후부터는 전세값 하락이 좀 멈출 것이다. 이때 실소자 플러스 투자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반등은 이때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저희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 수준에 맞는 매매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2021년 기준금리 0.5% 수준까지 V자로 반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리 회복 수준에 맞게 이제 바닥을 찍었던 부동산 가격도 그에 맞는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블로그도 있는 거 아시죠? 이 블로그에는 쇼킹 부동산의 더 솔직한 생각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천 청약과 변경된 이제 부동산 관련 제도 등 부동산 정보를 모두 한 곳에 모아두셨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을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